안녕하십니까. 치의학과 2학년 이재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Nature Materials지에 실린 Cell Geometry Dependent Changes in Plasma Membrane Order, Direct Stem Cell Signaling and Fate입니다. 셀 지오메트리와 줄기세포의 신호 전달 및 분화 방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논문입니다. 세포의 크기와 형태는 세포의 생존 여부, 성장, 분화를 비롯한 다양한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논문에서 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셀 지오메트리라는 용어로 일컫는데요. 이는 세포 생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합니다. 세포 골격이 세포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은 드러났지만 정확한 기전은 대체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셀 지오메트리가 세포 원형질막의 지질 배열과 나노 구조를 조절함을 알아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들이 신호 전달의 변화 역시 초래하여 HMSC의 분화에도 영향을 줌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먼저 셀 지오메트리와 세포의 배열 및 세포의 수축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HMSC를 파이브로넥틴 패턴 표면 위에서 배양했습니다. 면적은 동일하되 배양하는 세포의 모양은 각각 삼각형, 사각형, 원형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A는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세포의 표면을 입체적으로 관찰한 것이고 B는 세포를 형광염색한 후 관찰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세포질의 세포 골격 부분인데요. F-액틴으로 염색된 것입니다. 세포의 핵 부분은 푸른색으로 DAPI로 염색된 것입니다. C는 마이오신 2A와 F-액틴 세포를 면역 형광법으로 관찰한 것인데요. 노란색 또 흰색일수록 열을 더 강하게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형과 달리 삼각형과 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에서는 형광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과 사각형 세포의 셀 스티프니스가 원형 세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세포들의 세포 수축력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포가 각이 질수록 셀 스티프니스가 높고 세포 수축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 지오메트리와 세포 원형질막의 형태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골격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세포일수록 lipid raft, 즉 지질 유동섬의 일종인 membrane order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는 FIB를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한 것이고 B는 세포 원형질막 표면을 3D로 재구성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B에서 위쪽 그림은 삼각형 모양 세포, 아래쪽 그림은 원형 세포인데요. 원형보다 삼각형 세포에서 지질 래프트의 일종인 카베올레, 즉 작은 함몰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입체적인 그런 구조들이 더 잘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C를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각 삼각형, 사각형, 원형의 세포들입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카베올레를 가리킵니다. 삼각형 세포에서 카베올레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D의 non-treated입니다. 사각형과 원형 세포들에 비해 삼각형 세포에서 단위 면적당 발견되는 카베올레의 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세포 골격 네트워크가 미약하여 세포 수축력이 낮은 세포들, 이 실험의 경우에는 사각형과 원형의 세포들이 되겠죠. 이 세포들에서는 카베올레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모양의 세포들의 각종 억제 물질을 첨가하여 보았습니다.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억제하는 사이토켈라신 D를 처리한 결과 세포 모양과 카베올레 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삼각형 세포에서 가장 많은
카베올레가 발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토켈라신 D를 처리한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오신 2A 라이트 체인의 인산화와 액틴 마이오신의 수축을 억제하는 Y27632를 처리한 결과 사이토켈라신 D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올레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구조인데 콜레스테롤을 분리하여 리피드 래프트의 형성을 방해하는 Mβ-CD를 처리한 경우 대조군인 non-treated와 비교하였을 때 카페올레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유동성과 관련된 인자의 신호 강도와 셀 지오메트리 사이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CTB, 필리핀 3, 카페올린 1은 지질 유동성과 관련된 인자입니다. 이때 필리핀 3의 경우 원형 세포보다 삼각형 세포에서 20%, 원형 세포보다 사각형 세포에서 10% 정도 더 잘 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 지오메트리가 지질 유동성과 카페올레의 발달 정도 또 그 수를 조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동성과 관련 없는 막 구조인 CD71의 경우 삼각형과 원형, 이러한 세포 구조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를 살펴보게 되면 삼각형 세포에서의 지질 유동성의 수가 가장 많다. 즉, 삼각형 세포의 멤브레인 오더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 지오메트리가 다른 이런 여러 세포들의 여러 억제 물질을 처리하며 지질 유동성과 관련된 인자인 카페올린 1, CTB의 양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조군인 non-treated의 경우 카페올린 1이나 CTB의 양은 원형 세포가 아닌 삼각형 세포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 골격의 형성 및 또 수축을 억제하는 Y2763이나 지질 유동성의 형성을 방해하는 Mβ-CD를 처리할 경우에는 대조군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억제 물질을 처리할 경우 셀 쉐입에 따른 어떤 강도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AKT와 원형질 막 활성 간의 관계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 유동성의 활성이 세린, 트레오닌, 키나아제, AKT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형 세포보다 삼각형 세포에서 표면에서 AKT 단백질이 더 많이 발견되고 또 AKT T308의 인산화가 더 높게 발생하는 것이 이 그래프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Mβ-CD와 필리핀 3를 이용하여 지질 유동성의 형성을 방해하면 수축력이 높은 세포들, 즉 각진 세포들에서의 AKT308의 인산화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Y2763이나 사이토켈라틴 D를 처리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질 유동성과 AKT 신호 강도와 셀 지오메트리에 따른 사람의 MSC 세포의 분화 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뼈로 분화하려는 세포이고 오일레드는 지방으로 분화하려는 세포입니다. 각진 이런 세포일수록, 즉 삼각형, 사각형 세포일수록 오스테오블라스트, 즉 뼈로 분화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원형 세포일수록 지방으로 분화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C를 관찰하게 되더라도 같은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셀 쉐입과 디퍼런시에이션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도 각종 억제 물질을 투입해 보았습니다. 사이토켈라틴 D와 Y27631을 사용하여 세포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게 되면
수축력이 높은 세포들, 즉 삼각형, 사각형의 이런 각진 세포들이 지방으로 분화하게 되는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Mβ-CD를 사용하여 지질 유동점을 억제하거나 필리핀 3 처리를 할 경우에는 삼각형이 기존에 비해 지방으로 분화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K2206 처리를 하게 되면 세포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으로 분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질 유동섬 형성과 HMSG 분화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으며 AKT가 셀 지오메트리에 의존하는 뼈로의 분화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MSG를 FIB 크로스 섹션을 통해 관찰해 보면 삼각형에서보다 원형 세포에서 백색 지질의 vacuole들이 많이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축력이 낮은 세포들, 즉 각지지 않은 세포들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포들에도 역시 억제물질들인 사이토 D, Y27632, Mβ-CD 등을 처리할 경우 기존 원형 세포에서 더 많은 비율이 보여야 하는 그런 대조군의 결과와는 달리 셀 쉐입과 지질의 베스컬 수의 그런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